다양한 플라즈마 환경에서 락미어 프로브의 합성 데이터 생성과 실제 측정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프리유얼피 2021 K 공사조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락미어 프로브 데이터 합성 및 모델 개선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온의 한계 속도와 맥스웰리안 전자 속도 분포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후에 실험 조건 및 데이터 합성 조건을 말하고 연구 결과 및 해석을 한 후 합성 데이터 모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전 입자에 영향을 주는 맥스웰 방정식, 유체로의 플라즈마를 기술하는 연속 방정식 및 운동 방정식, 그리고 입자의 위치 및 속도의 확률 분포가 기술되는 6차원 페이즈 스페이스를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락미어 프로브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속도 분포 함수와 플라즈마 표면에서 이온 속도와 관련된 봄 크리테리온을 합숙하고 이후 다양한 플라즈마 환경에서 락미어 프로브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실제로 발생시킨 플라즈마의 실제 데이터를 해석한 후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를 다음과 같이 맡게 되었는데 우선 제가 유도 수식을 정리하고 모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윤성 학생분이 이 결과식 정리 및 활용 그리고 이론하고 실험을 하고 코딩을 이제 증검다리 역할을 해서 예성 학생과 은경 학생이 각각 이론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및 실제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 해석 및 모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홍욱 학생은 발표 자료 제작을 총괄하고 발표 자료를 구성을 만들고 그리고 팀원들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며 결과 보고서의 구성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럭스는 정의되게 되는데 이제 밀도 곱하기 U2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통계 물리학적으로 정의되는 밀도의 정의 두 번째에 보이시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고 그리고 충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자가 주어진 전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전자는 벽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F가 맥스웰리안이라고 가정한 후에 아래에 보이시는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보이는 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V가 플라즈마의 전위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뉘어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의 속도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맥스웰리안 전자 분포에 의해서 그 전자의 속도와 위치와 시간에 따른 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되는데 전류 밀도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에 보이시는 식처럼 적분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계산을 진행한 후에 프로브의 면적 S를 곱하게 되면 프로브의 전류에 관한 식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플라즈마의 전위가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서 표현되게 되고 따라서 앞서 보이신 것처럼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플라즈마 조건 그리고 프로브의 특징, 그다음에 실험을 진행할 챔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플라즈마는 10의 16승 그러니까 세제곱미터가 정확히 말해서 플라즈마 밀도는 10의 16승 정도로 측정이 되고 전자 온도는 1 EV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온의 온도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준중성 물질의 온도는 서로 똑같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프로브의 특징인데요. 프로브의 크기는 약 5mm의 디스크 모양으로 단면적이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입니다. 프로브의 전압은 마이너스 200V 정도에서 3V 정도로 전압을 가해주고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일단 챔버 실험하는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시 전자가 발산되는데 마치 핵분열 상태에서 중성자가 나가는 것처럼 전자가 다량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단은 이 기계 장치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펌프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터보 몰리큘러 펌프, 그 다음에 로타리 펌프가 있습니다. 터보 몰리큘러 펌프는 안에 40층 정도로 이루어진 블레이드가 내부에 있는 입자들을 밖으로 빼내고요. 이것을 도와주는 보조 펌프로서 로타리 펌프가 존재합니다. 챔버 내부의 기압 조건은 10-6승토르인데요. 1기압이 760토르이니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내부에 공기가 없으시 플라즈마가 생성이 안 되니 이 기체를 주입하기 위해서 아르곤을 쓰고, 그렇게 챔버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는 아르곤 플라즈마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곤을 주입을 하면서 조절하기 위해서 매스 플로어 컨트롤러라는 MFC라는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조건 및 데이터 합성 과정을 맡은 대구 일과고등학교 1학년 조문경입니다. 밑에 나오는 전압과 전류는 조교님께 받은 실제로 연구실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엑셀을 이용해 차트를 만들어 생성된 IV 캐릭터리스틱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넘겨주세요. 여기는 실제 데이터로 추출된 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IV 캐릭터리스틱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는 플라즈마 포텐셜, 전자 온도, 플라즈마 밀도, 부동 전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포텐셜을 찾기 위해 IV 캐릭터리스틱 그래프의 변곡점을 찾습니다. 왼쪽의 그래프, 즉 di/dv는 IV 그래프를 미분시켜 얻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급격히 변해 기울기가 0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론상으로 IV 캐릭터리스틱에서 전자의 전류는 전압이 증가해도 플라즈마 포텐셜을 넘어서면 일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론 그래프를 그릴 경우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도 증가하지만 플라즈마 포텐셜을 넘어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래프에서도 변곡점을 찾아 기울기가 줄어드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포텐셜을 찾게 되면 익스포넨셜이 1이 되어 전류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포텐셜을 찾아야 이후 변수를 구할 수 있게 되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자온도입니다. 전류의 값이 포화 전자 전류와 0 사이에서 이온 전류의 값보다 전자 전류의 값이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사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전류는 전자 전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식을 이용하면 1차 함수의 형태로 ln(i)와 볼트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오른쪽의 선형 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울기는 전자 온도분의 2이므로 전자 온도는 1.2 전자볼트가 되게 됩니다. 플라즈마 밀도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포화 전자 전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IES, 즉 포화 전자 전류는 위에 식처럼 표시가 되며, 이를 MP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변형하면 오른쪽의 식처럼 됩니다. 식에서 추출한 값은 1.2 곱하기 10의 15승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추출한 포화 전자 전류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실제 그래프에서 이온에 관한 IV 캐릭터리스틱을 선형으로 가정하고 추세선을 그려 매삽하는 방법으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가 0일 때를 전위를 부동 전위라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에서 0이 되는 값이 없으므로 내분점을 활용해 마이너스 7.66V가 나오게 됩니다. 합성 데이터 분석에서 각 기호의 의미와 상수값표를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이는 실제 데이터에서 추출된 데이터입니다. 위의 식들은 Ideal IV 캐릭터리스틱을 설명하기 위한 식입니다. IES와 IIS는 각각 포화 전자 전류, 포화 이온 전류이며, 오른쪽에 나눠져 있는 것들은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식을 이용해 각각의 상수값을 대입해서 얻은 그래프가 밑에 보이시는 이 식입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데이터와 이론 데이터의 비교 분석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세종과학고 1학년 김민성입니다. 먼저 그 이론 데이터로 얻은 그래프와 실험 데이터로 얻은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비교할 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확대해 놓은 것과 같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선형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실제 데이터를 얻은 그래프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음을 그래프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선형에 가깝게 기울기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VI 그래프이므로 그래프상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간에서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다르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0V 그 주변에 있는 실제 데이터와 이론 데이터의 값의 차이인데 실제 데이터로 얻은 그래프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래프보다 위에 있음을 왼쪽 그래프 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실험 데이터 그래프가 이론 데이터로 얻은 그래프보다 같은 전압에서 더 큰 전류를 가지는데 이때 저희가 해석한 바로는 플라즈마 챔버의 한 군데에서만 저희가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나 이온이 항상 고르게 분포한다고 실제 측정할 때는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자와 이온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실제 데이터를 얻은 그래프를 가해준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론 기반으로 한 그래프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가해준 전압이 증가하여도 전류는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론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 Ideal IV 캐릭터리스틱으로 이상적인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이론에 관한 이때 이상적이다는 가정이 항상 만족할 때만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항상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측정 값과 이론이 다르면 이론의 한계로 이론이 틀릴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합성 데이터 모델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점 중 정의 크기의 차이로 일부 구간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갖게 만들어 일부 구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점 중 플라즈마에서 전자나 이온이 항상 고르게 분포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면 합성 데이터와 이론 데이터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해 질문 사항 있을까요? 어렵고 심화된 내용이 많아서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저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개선 방향에서 합성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의 차이가 있어서 그 전자나 이온을 고르게 분포시켜서 차이점을 줄이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 플라즈마의 분포를 전자나 이온을 고르게 분포하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측정할 때는 이제 이론과는 다르게 전자나 이온이 항상 고르게 분포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가지고 전자나 이론이 만약에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면 같은 전압의 이론과 같이 같은 전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플라즈마가 고르게 분포한다면 차이점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반대로 실제 플라즈마를 고르게 분포시킬 수 없어서 합성 데이터에 퍼터베이션을 주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학생분께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 어렵다면 조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K공사 조교 임예건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차이점들을 학생들이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터치는 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러한 점에서 약간 문장이 조금 서툴거나 아마 사전 지식에서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서 실제랑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을까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면 또 몇 개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 레이저로 플라즈마 밀도를 진단한 그 조의 조교를 맡고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랑미어 프로브로 플라즈마 진단을 하면 일단 레이저로 진단을 할 경우에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밀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랑미어 프로브로 하면 그런 밀도의 한계가 없는지, 뭐 저밀도, 고밀도 상관없이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 플라즈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물질이 플라즈마 안에서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해서 토카막에도 주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뭐 코어 쪽에서 굉장히 하이 템퍼리처, 하이 덴시티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프로브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으면은 사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또 이제 그 뭐 대기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되게 중성 입자의 콜리저널리티가 많이 크면은 또 완전히 다른 이론, 되게 그 넌리니어리티가 되게 커져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금까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물리적으로 그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플라즈마의 콜리저널리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질문 있는데, 그 진공을 뽑고 그 브레이크다운 시킬 가스 타겟을 아르곤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르곤을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지금 제가 대답할게요. 뭐 당연히 뭐 파워가 충분하면은 모든 가스든지 방전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블가스를 방전을 시키기 쉽다고 이제 방전하기 되게 좋은 가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그 가스의 압력에 따라서 방전을 쉽게 시킬 수 있는 가스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압력 범위 그러니까 한 1mT 정도에서는 아르곤이 가장 방전이 시키기 쉬워서 그리고 또 플라즈마 자체도 굉장히 노이즈 레벨이 적고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조용하게 나오는 플라즈마에서 아르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힐륨이나 뭐 네온 이런 것보다도 아르곤이 더 방전이 잘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온이나 헬륨 넣어도 다 방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똑같은 파워 똑같은 1kW를 써도 제가 얻을 수 있는 덴시티 레벨이 조금 다르고 이런 것도 사실 또 그 아이오나이제이션 크로스 섹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아르곤이 저희가 사용하는 압력 범위에서는 그런 면에서 방전 효율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을까요?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연구 진행했었던 조문경, 김범석, 박홍욱, 전예성, 추윤성 학생 순서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종과학고 1학년 박홍우입니다. 물리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게 되어 흥미롭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가서 연구를 못해 아쉽긴 해도 지도 교수님과 지도 조교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 2학년 김범석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우스 법칙, 운동량 방정식 등의 내용과 다른 전자기압에 관련된 여러 식들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학 지식들 간의 연관성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였고,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플라즈마의 여러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 학년의 친구들과 연구를 진행하며 서로 돕고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우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문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걸 잘 도와주신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프리 URP의 경험을 바탕으로 URP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배우면서, 저 인천고등학교 2학년 추윤성이고요. 솔직히 이번 랑미에 프로브에 관해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상 많이 적어가지고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알았으면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컸고요. 미적분이나 아니면 수식에 관해서도 해야 되는 게 많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거를 상상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배운 거는 확실히 많이 배운 것 같고, 이런 랑미 프로그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과학고 1학년 정혜성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프리 URP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조교님이 많은 걸 알려주셔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조교님께서 하나하나씩 차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교수님 또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많은 걸 알려주시고 더 새롭게 쉽게 알려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팀원들한테도 감사한데, 이제 자기 담당 역할이 아닌데도 제가 물어보면 항상 도와주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어서 감사했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일과고등학교 1학년 조문경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저도 URP를 시작할 때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묻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책도 여러 권 빌리고 좀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저희가 알던 V는 IR식이 성립이 안 한다는 걸 보고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래프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연구에 임해서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 또 연구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소감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연구 진행해주신 임예건 조교 선생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 홍옥이가 아직 소감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네요. 네, 한번 하고 바로 그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감을 처음에 했는데 다시 할까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소감 얘기했나요?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 미안해요. 저 K공사 조교 임예건이고요. 우선 학생들한테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 커리큘럼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가장 펀디멘털한 이퀘이션에서, 뭐 가령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활용하는 식까지 한 스텝 한 스텝 수학적으로
어떤 빠짐도 없이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물리적으로 좀 바라본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뭐 실험 장치, 뭐 우리가 물론 실험도 하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아마 수식하고 노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아무래도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놓치지 않으려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여러분들 학생들의 눈높이에 제가 충분히 맞춰가지고 가르치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스스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기까지 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